자, 어제 송작가 TV에서 이제 예언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틀이 D-Day다. 한동훈과 김건희를 죽이기 위한 양쪽 진영의 치열한 폭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나무 숲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뜬금없이 뉴탐사에서 한동훈 가족 비리가 추가로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기대하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에이, 너무 예. 야해. 네, 겁나 야간 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 엄마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형하고 땅을 사고 판 것처럼 아버지 땅을 사고 판 것처럼 장난질을 쳤다는 거죠. 아니, 매형한테 팔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프니까 갑자기 그 땅을 매형한테 팝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엄마한테 다시 판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엄마나 자식들이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가 한 50% 가까이 이게 이제 7억 이상이면 50%죠. 네, 나오게 돼요. 이게 어느 규모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 땅을 갖다가 사위가 싼 가격에 사서 장모가 싼 가격에 산 게 아니고 그냥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살아 계실 때 사위한테 판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한테 다시 되판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차익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만 물고 상속세를 회피하는 이런 기술을 보여준 거죠. 저는 진짜 이 한동훈 장관 가족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일단 외제차를 살 때는 그 취득세를 아끼기 위해서 주소 이전을 가라로라도 해야 된다. 위장 전입을 해야 돼. 네, 위장 전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속, 돌아가실 것 같다, 좀 재산이 많다, 그럼 바로 이런 식으로 팔아가지고 상속세를 회피해야 돼. 여기도 위장 전입 의혹이 있어요. 그렇죠. 한동훈 어머니가 인적이 드문 춘천 사북면으로 주소지를 이전을 해가지고 농지법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거 위장 전입이 아닌가 요런 얘기가 더 있어요. 웃긴 건 이 서울 사시는 동훈이 아버님께서는 왜 굳이 저기다가 저 땅을 샀을까 2001년도에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20년을 갖고 있다가 결국 어머니께 대기는 한 거지만 아무튼 얘네들은 세금 알러지가 있어.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안 내야 되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다 한다는 거죠. 우리 익히 알고 있지만 한동훈 장관이 뉴질랜드 목사하고 같이 집을 사고 팔고 거기서 자기가 세를 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1가구 2주택 세금을 피한 예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 그것도 있었네. 네. 이 어머니도 똑같아요. 딸하고 같이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계약 이제 매매 예약을 걸어놨다가 그걸 취소하고 나중에 가서 실거주를 했다가 그 2년 여건을 해갖고 양도세를 줄이는 등등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안 내기 위한 아주 굉장히 부지런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안 내려고 노력하는 거는 탈세라고 말하긴 그래요. 합법적인 절세라고 지들이 주장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뉴탐사에서 의심을 하는 거는 매형이 하는 이상한 회사였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아이작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회사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일종의 이제 납품업체가 됩니다. 근데 이 매출이 늘어나는 과정 중에 또 삼성 캐피탈에서 삼성 벤처 투자에서 벤처 캐피탈에서 돈까지 빌려줘요. 투자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매출도 삼성에 해갖고 늘어납니다.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었냐?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조사, 한동훈이 이걸 조사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죠. 2018년 11월에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요거 사건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고 여기에 윤석열, 한동훈, 송경으로 이어지는 지휘하에
지휘 라인 하에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하던 시기였거든요. 참 주옥 같은 사람들이네요. 지금 따져놓고 보니까. 윤석열, 한동훈, 송경호. 근데 이 시기에 하필이면 매영이 하는 회사가 투자도 받고 매출도 늘고 돈도 늘었으며 심지어 나중에 대전에 있는 공단에 부지를 분양받아갖고 가면서 기존에 있는 공장을 팔아갖고도 초지 차익을 엄청나게 남깁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때 수사해가지고 이재용 잡아넣는데 실패했어요. 그렇죠. 한동훈은. 놀라운 건 그렇게 분식 해결을 해갖고 뭐 수십조 원을 해먹었니 뭐 이러면서 이게 제 뭐 경영권 승계가 어쩌니 뭐 이랬는데 그냥 이재용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고요. 저희 아들들한테는 절대 이런 짓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반성문 하나 딱 내고 나서 사실상 지금 거의 유야무야 무혐의로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작 리서치는 거의 2배 이상 증가됩니다. 매출이. 네. 100억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부동산 차액 가격도 늘어나고 지금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 기술 특화 공단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쪽에 들어가서 지금 잘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연이겠죠? 아니요, 우연은 아닐 것 같고요. 의도를 가진 것 같고요. 아까 지능증 관련해가지고, 제가 취득세라고 저는 간단히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차량을 사는 과정에서 지역 공채를 사야 된대요, 당연히. 지하철 공채를 사야죠. 서울에 네. 사게 되면 그렇죠. 교통유발 지역 분담금 개발을 위해서. 차원에서. 예. 근데 요게 이제 지역별로 비율이 좀 다르대요, 매입 비율이. 요거 아끼려고 36일간. 예. 그래서 구리시의 한 아파트로 위장 전입을 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낄 수 있는 세금이 채권 금액이 100만 원이 100만 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도였다는 거죠. 10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위장 전입을 하는 것쯤은 너무나 당연하다. 불법을 자인하는 것 절세 정도야, 뭐. 테크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건 절세가 아니고 위장 전입 이거는 탈세와 같은 그치. 범죄래요. 범죄. 당연히 위장 범죄긴 전입. 한데 응. 그 위장 전입의 목적이 응. 예를 들어 아들을 불법적으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보낸다. 뭐 학군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건 겁나 비난을 받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급하게 거기 집이 필요하고 얻었다가 일이 잘못돼서 그래서 옮겨온 거라니까요. 그 특유의 깐죽거림으로 아니 그게 더 문제 있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 한 달 만에 이사하는 사람은 전부 다 처벌받아야 됩니까? 저 새끼 확 돈다고. 그러고 깐죽 될 거라는 거지 얘네들은. 와, 얘네가 같아서 그런가? 빡치네. 진짜 짜증난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것들이 터졌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긁는 거고요.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쪽 사람들은 뭐 청문회 하거나 이럴 때 그 왜 세무사가 권해가지고 합법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마저도 기레기들이 나서가지고 사람을 아주 그냥 범죄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왜 이재명 대표 그 채소 추가했다고, 1,000원 추가했다고, 그거 특혜라잖아. 진짜. 샌드위치, 진짜.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 진짜. 그러니까 저것들은 저렇게 탈세를 해도 뭐 다들 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냐 이지랄 하는데 이게 다 결국은 돌아보니까 기레기들의 문제네요. 아이고, 이순용님께서 미국에 계신가 봐요. 50달러 슈퍼챗 해주셨고. 행복경은님께서 25만 구독자 축하드린다면서 25만 원을 주셨어요. 이 언니 또 고기 사드려야 되겠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프라인 방에 계신 사모님이신데요. 네, 이번에 사모님. 네, 크게 혹시 좋아하는 종부세 누나야? 종부세 누나. 네. 언니! 친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부군의 영전을 축하드리면서, 네, 서로, 덕담으로 주고받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 내용이 나왔지만, 이거는, 송 작가가 예고했던 본편이 아니다. 뭔가 더 그렇지. 진한 거, 이 정도까지는 네. 안 돼. 더 센 것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근데 사실 한동훈 댓글팀 정도면 이거 큰 건이지. 근데 법무부 기레기들이 장관-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댓글팀을 동원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한다?
이거는 큰 거예요. 기레기들이 아무 짓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아닌 거예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니야, 이제 말 꺼냈으니까 댓글팀 관련한 현재까지의 제보 상황을 대충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래 이제 댓글팀을 운영을 하는 애들은, 건진법사 라인에 있는 애들하고, 신천지 관련 애들이 댓글 조직을 운영해서 대선 때 얘들을 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거는, 빌려 쓰는 조직이었죠. 그 건희가 건희사랑 모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댓글 부대를 끌어모아 가지고 이걸 창립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건희사랑 모임이 아니고 네이버 팬클럽 건승코리아라고 있어요. 뭐가 네. 달라. 네. 그래서 이 건희 팬클럽 같은 경우에는 좀 개방성이 있습니다. 주소하고 이름만 주소하고 이름만 가서 등재를 하면 팬클럽 회원이 되실 수 있는데, 이 건승코리아는 굉장히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건희의 그 친위 조직 같은 조직이고, 아마 이 조직에서 댓글 부대를 운영하거나 그와 관련된 거를 주무르고 있지 않나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총선 직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칭찬 글들을 쓰던 애들이었고, 이 건승 코리아를 통해 갖고 한동훈이 비대위원 있을 때 서포터스를 한 1000명 정도를 모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희의 사조직이 한동훈의 댓글 부대 사조직을, 서포터스를 만들어준 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둘이 태생적으로 통해 있고 양쪽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댓글 부대에 대한 걸 까게 되면 양쪽이 공멸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 건승코리아 구건사랑이라는데요. 오. 그래서 이 건승 코리아의 아마 내부 조직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건승 코리아가 최근에 안에서 내부적으로 한동훈 뭐 관련된 지원 내용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쪼개져 갖고 갈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만간 제보를 통해 가지고 댓글 조직, 사조직, 양쪽 사조직의 정체가, 댓글 사조직의 정체가 곧 언론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건 역시도 스모킹 건은 아니라는 거죠. 대체 얼마나 큰 게 터져야 이것들이 한 방에 갈 수 있는 사안이 되느냐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나오게 돼. 왜냐면 지금 말하면 내가 잡혀가잖아. 나오게 된 다음에 그런 의혹이 있다, 지금. 그런 의혹이 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다른 탐사 유튜버들이 지금 추적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